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점점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체 휴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이제 내일 포스코 홀딩스 또 주가 흐름에 대비해서 오늘도 이제 좀 쉬는 날에 한번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월요일 3월 3일 월요일 지금 저녁 6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 유튜버들은 이 좋아요 먹고 사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이제 열릴 거예요. 미증시가 열릴 건데, 지금 S&P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갔고 일봉상으로 121선을 이탈했지만 점진적으로 다시 121선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오늘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121선 내지는 5일선을 좀 회복해줘야지 우리 증시도 내일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다우 지수도 최근 들어갔고 121선에서 반등세를 보여줬고,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주말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과연 오늘 미증시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의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갔고 우리 증시가 사실 미증시보다는 조금 강한 면모를 보여왔거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 형태로 해서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후반에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패턴으로 흘러갔었는데, 내일 과연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과연 나올 것인지 매수세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봅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나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일 외국인 순유입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연휴가 좀 있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관망으로 인해 갖고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 내일은 또 이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스코 그룹주, 사실 이번 그 3월 5일부터 그 자회사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인터배터리 2025년 요렇게 갖고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신기술을 이제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내일 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는 이런 신기술이 어떤 것들이 이제 나와 줄 것인지,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울트라 하이 니켈 단결정 양극재, 그리고 뭐 저팽창 뭐 천연 흑연 음극재,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구동보타 코어, 뭐 지금 포스코의 배터리팩 원통형 배터리 캔 소재, 요즘 이제 원통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요런 이제 좀 또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줄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 포스코의 이 고망간강, 미국 LNG 파트너로 급부상된다. 331조 시장을 잡는다.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와는 좀 이게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고, 이 포스코의 고망간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8년도 즈음에 이 포스코가 이 기존의 이런 그 LNG 소재, LNG 이 저장할 때 이 탱크 있잖아요. 요 탱크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 신소재예요. 포스코가 2018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거든요. 지금 2018년도 12월 기사죠. 포스코가 극저온용 고망간
국제 기술 표준을 이제 승인을 받았고, 하여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니켈강보다 30% 정도 이제 저렴하고, 사실 영하 163도 안에서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도와 인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극저온 환경에서 이런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좀 보유한다. 하여튼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과거에 좀 이런 이제 기술 표준도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최근 들어갔고, 이제 미국 요즘에 지금 LNG 지금 팔아먹으려고 지금 어쨌든 그 LNG 선 지금 우리나라 하나오션을 통해 갖고 지금 건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런 LNG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통상 협상 카드로서 활발히 활용하면서 세계 LNG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맞춰 갖고 지금 LNG 공항관광과 이런 LNG 터미널 등을 앞세워 갖고 LNG 밸류 체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좀 사측의 이런 이제 전략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만강간 여기에 대한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분위기와 정세에 맞춰 갖고 뭐 2차 전지의 어떤 캐즘 구간을 좀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좀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좀 모색을 하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뭐 고만강간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도부터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예요. 2021년도에 여기 있어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와줬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니즈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이나 회장도 이런 LNG 시장의 어떤 선점을 위해서 지금 전폭적으로 좀 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장 회장이 또 하나오션 경영진까지,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그 저기 미국의 조선소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갖고 또 이제 앞으로 LNG 사업이 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하나오션하고도 이런 LNG 연료 탱크 요거를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고만강강을 또 채택을 하기로 했고, 지금 협업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캐증국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에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는 이 공장들이 준공이 거의 이제 완료가 이제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동모터 코어 쪽 지금 계속해서 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LNG 사업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은 사실 좀 잘 진행되고 있고, 이 포스코 퓨처엔 관련해 갖고도 좀 이제 최근 들어갖고 약간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내용을 살짝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구미 양극재 공장 요거를 최근에 이 미래 첨단 소재 미래 나노텍 얘네들 미래 나노텍의 자회사가 미래 첨단 소재인데, 얘네한테 지금 매각을 결정을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자 했고요. 이유는 뭐 하이니켈 단결점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틀어하면서 현재 설비가 부적합해지면서 이 부분을 좀 매각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구체 합작법인 관련해 중국 요거를 지분 취득 시점을 지금 약간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갖고 2026년 1월로 연기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GM하고 추진 중인 캐나다 얼티엠캠 같은 경우도 양극재 합작 공장 완공 시점을 5월로 좀 지연시켜 놓고 있습니다. 좀 추이를 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저수익성 제품군, 뭐 비핵심 자산 과감히 정리한다라는 이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애들을 지금 그 정리를 하냐면 요런 애들이죠. 저수익성 사업 55개, 비핵심 자산 70개, 총 125개에 대한 프로젝트. 요거 지금 현재 그 뭐 저수익 자산 매각, 구룡마을 뭐 우선 수익권, 뭐 행당동 상업 시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단순 출자 주식까지도 좀 매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익 중국 지역 서비스 센터 구조조정, 투자 목적 상시 펀드 청산, 그리고 KB 금융 주식 홀딩스 매각 이러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모으고 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이런 적극적으로 뭐 주주 환원을 한다라든지 또 신사업에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빠르게 이제 순환시키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주식 같은 것도 빨리 안 오르면 약간 정리를 했다가 좀 모멘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찾듯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안 되는 자산들은 좀 매각을 하고 지금 좀 빠르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찾아갖고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 신성장 사업을 일환으로 울트라 하이 니켈 단결정 양극재. 자, 우리가 캐즘 구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안 나왔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요런 이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하이 니켈 대비해갖고 한 80% 정도 이제 되는 이제 하이 니켈 대비해갖고 에너지 밀도라든지 주행 거리 극대화시키. 당연히 이게 니켈 함량이 올라가게 되면 좀 폭발 위험이 또 생기니까 여기에 따라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성능 음극재, 저팽창 천연 흑연 음극재, 가격 경쟁력 수명 뭐 등등.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이제 가성비 제품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이 좀 있죠. 리튬 인산철 LFP뿐만 아니라 리튬 망간 리치, 그리고 리튬 망간 인산철, 기존의 LFP 대비해갖고 성능을 좀 개선시킨 것, 그리고 고전압 미드 니켈, 하이 니켈 대비해갖고 원가는 낮지만 어느 정도 적정 성능을 유지를 하는 그런 이제 제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있어갖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포스코 홀딩스의 과거 주가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중국의 이런 이제 열연 도매가와의 이런 맥을 거의 같이 합니다. 주가 자체로 보면 맥을 같이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한번 크게 튀어 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2차 전지 소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 캐즘 구간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야 되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실질적인 수주라든지 계약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와줘야 된다. 그죠? 그 시점을 언제 보고 있다? 2026년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구간이고 2025년 하반기쯤 되면 쭉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주가는 엄청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가 이 사이클의 어떤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성격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리튬 시세는 언제쯤 반등이 나와줄까? 자, 여기서 과연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세를 내어줄까? 요런 좀 의문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다시 이 중국의 어떤 그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이제 판매 증가세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최근에 이제 다수의 어떤 리튬 광산에 대한 폐쇄나 이 감산으로 인해 갖고 이 그동안의 어떤 공급 과잉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 시점이 곧 이제 도래할 것이다. 요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CATL이 광산 또 재개했죠. 재개를 하면서 조금씩 다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리튬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당장에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과잉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전기차 산업을 좀 끌어올리려고 이 내수 쪽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가 이제 생기냐면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제 앞으로 좀 늘어날 건데 이것도 뭐 하나의 또 호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리튬 가격 안정화에 있어 갖고 그죠? 그래서 한 이슈는 한 요 정도로 이제 보도록 할 것이고 이제 내일 주가 흐름에 있어 갖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혹은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일단 하방으로 지금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기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자,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26만 원 정도, 26만 한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26만 2천 원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만 딱 지지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세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30만 원대를 좀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분봉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21선 구간, 약간 눌림목 구간까지 지금 이제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생겼던 이 갭 구간을 일정 부분 맺고 줬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제 반등세를 내어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30만 원대를 좀 터치하지 않을까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 갖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 갖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이거 약간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동안 이 포스코 홀딩스가 저항받았던 구간이 바로 이 장기 이평선 200 EMA 근처거든요. 200 EMA 근처 요 구간을 강력하게 좀 뚫어내줘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32만 원 정도 돼요. 32만 원. 요게 나오려면 결국엔 포스코 홀딩스의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적 개선. 2분기 때부터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3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것이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있어갖고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구간이 나와주게 되면 여기를 좀 뚫어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까지는 하여튼 이런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는 하방에 대한 부분은 일단 멈췄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또 횡보를 해줘야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32만 원부터 해갖고 35만 원까지 오버슈팅은 나와줄 수 있지만 여기 이제 강력한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구간부터는 뭐랄까 조금은 좀 조정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결국에는 이 35만 원대가 이 구간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요 구간입니다. 여기를 뚫어내줘야 돼요. 사실. 뚫어내야지 더 가는 거지. 여기를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있다가 하반기쯤 되면 2차든지 실적 소재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갖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 이제 다소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단기적으로 먹을 만한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이제 LNG 수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요런 이제 자회사들도 보면 이제 괜찮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드렸던 이런 종목들, 요런 것들 좀 보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면서, 최근 한농화성 뭐 이런 것도 이제 드렸는데, 수익을 잘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걸로 좀 맨징을 하시면서, 포스코 홀딩스 뭐 일정 부분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뭐 배당도 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은 좀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참치형 교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밑에 댓글 타고 댓글에 있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일은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 27만 8천 원 여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여기를 다시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단기간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최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괜찮아지고 있고 기관들의 물량들이 일정 부분은 들어와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는 좀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봉은 과연 21선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5만 원부터 해갖고 여기까지는 좀 열려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를 뚫어내는지 못 뚫어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포스코 홀딩스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